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대단한 마무리 문제를 같이 보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번부터 푸시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6번부터 볼게요. 네, 6번 원자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단위는 g을 사용한다. 바로 틀린 게 나오네요. 원자량은 단위가 없다. 네, 2번 원자의 실제 질량값이다. 실제 질량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상대적 질량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이 상대적 질량을 할 때 그 기준을 누굴 잡느냐? 그렇죠. 탄소를 가지고 규정을 잡습니다. 근데 3번 탄소의 평균 원자량 물어보죠. 평균 원자량이라는 건 동위원소의 원자량을 고려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은 12.00보다 조금 더 크게 됩니다. 4번 현재 원자량의 기준은 산소 원자이다. 아니었죠. 5번 보면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존재비. 네, 여기서 나오네요.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한 값이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7번 입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입자수니까요. 원자수가 될 수도 있고 분자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볼게요. 1번 수소 H2 8g에 들어있는 수소 분자의 수를 묻습니다. 즉 H2의 수를 묻는 거죠. 그러면 1번을 풀려면 우리가 분자수라는 건 결국에는 몰수와 똑같은 비례 관계를 갖기 때문에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을 이용합니다. 질량이 지금 8g이라고 주어졌고요. 분자량, 수소의 원자량이 1이기 때문에 얘가 2개 있으니까 2g, 1몰당 2g을 갖습니다. 그러면 4몰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수라고 묻기 때문에요. 4몰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까지 해줘야 합니다. 얘가 1몰당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개수 이렇게 물으면 몰수만 가지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4몰까지만 확인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어서요. 땡그라미 2번 볼게요. 흑연 12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인데요. 흑연이라는 건 탄소 원자가 이렇게 육각으로 구조 배열을 하면서 얘네가 층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탄소의 원자 수를 구하려면 결국에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원자량분의 질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량이 12g. 그 원자량이 12인데 네, 평균 원자량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원자량 쓰시면 돼요. 근데 얘가 1몰당 12g이기 때문에 얘는 1몰이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보면 물 36g에 들어있는 물 분자수라고 묻습니다. 그죠? 그러면 H2O에 대해서 묻는 건데 얘의 질량이 36g. 근데 얘의 분자량이 18이고요. 얘가 1몰당 18g을 갖기 때문에 얘는 2몰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보죠. 4번 보면요. 여기에는 이제 포도당 180g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그 분자수가 아니라 원자수이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해줘야 되는데요. 포도당 얘가 이렇게 글씨 알아보실 수 있겠죠. 얘가 180g이 있습니다. 그러면 C6H 왜 이렇게 잘못 썼지? 네, 지워서요. 예전 같았으면 이걸 다 편집했을 텐데 이제 좀 귀찮네요. 이렇게 얘의 몰수를 비교하면 얘의 분자량이요. 얘가 질량 180g만큼 있고 분자량도 180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1몰이에요. 근데 얘 자세히 보면 한 분자에 산소가 6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1몰에 곱하기 한 분자에 6개 해가지고 총 6몰만큼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물으면 분자 수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고 요렇게 하면 산소의 원자 수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원자수로 들어가면 한 단계 더 거쳐줘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0도씨 일기압에서 메테인 기체 22.4리터에 들어있는 원자의 총수. 네, 그럼 이쯤 되면 CH4가 전체가 몇 몰이다? 네, 1몰이다.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도 원자의 총수라고 했잖아요. 이 CH4 안에는 탄소가 1개, 그죠?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총 5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CH4 1몰이라는 건 네, 결국엔 1몰 곱하기 5 해서 5몰만큼의 원자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입자수가 가장 많은 거 아까 네, 이 6몰 나왔던 건가요? 네, 그럼 4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8번 볼게요. 그림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수소 기체, 질소 기체, 암모니아 기체를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네, 제 지금 PDF에는 그림이 잘려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얘네들 같은 부피 3차원적으로 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귀차니즘이 좀 심해지는 것 같네요. 네. 보고 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묻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체, 얘네들 전부 다 몰수가 같다. 기체의 종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분자가 이렇게 4개씩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네, 분자수가 똑같게 있습니다. 네, 여기 덩달아서 쓰면 분자수가 같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기억. 1몰의 질량이 가장 작은 것은 H2이다. 그럼 기억을 풀 때는요. 1몰당 질량을 묻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결국엔 분자량에 그럼 단위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H2의 분자량 얼마예요? 네, H2, 그냥 질량으로 볼까요? 네, H2의 질량은 2g/몰. 그쵸? 여기 수소와 질소의 원자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소의 질량 하면 14가 2개이니까 28g/몰.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몰질량을 보면 얘네 17g/몰이 되겠죠. 하면 질량이 가장 적은 것 H2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1몰의 부피가 가장 큰 것은 NH3이다. 아니죠. 1몰의 부피는 전부 다 같다. 기체 종류 상관없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모두 같다. 그럼 디귿 한번 볼게요. H2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문제가 아니지. 얘네가 지금 개수로 보니까 개수를 하죠. H2가 지금 똑같은 부피 안에 4개 들어있죠. 그 다음에 N2도 4개 들어있죠. 그 다음에 NH3도 4개 들어있습니다. 근데 H2 같은 경우는 한 분자의 수소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원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림을 그냥 단순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N2 같은 경우도 한 분자의 질소가 2개 있으니까 총 8개의 원자가 있는 거죠. 반면에 NH3 같은 경우는 얘네가 한 분자당 질소 하나, 수소 3개니까 4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총 16개의 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수는 같다 그래도 원자수는 서로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디귿은 다르게 됩니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네, 9번을 보면요. X2와 Y2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빨간색 땡글뱅이가 X이니까 빨간색 땡글뱅이 2개로 있는 애가 X2가 되고요. 초록색 땡글뱅이가 Y니까 초록색 땡글뱅이 2개가 있는 게 Y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후를 보면요. Y2가 하나 있고요. 요런 애들,
얘의 분자식은 x 하나에 y가 2개인 xy2가 되겠죠.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 보면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하는데 지금 물질의 상태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물질의 상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면 네, x2 전부 다 썼죠. 그 다음에 y2는 3개 중에 2개를 쓰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xy2가 2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비가 달라져야 합니다. x2가 하나가 들어갈 때 y2는 2개가 쓰였고 그래서 2개의 xy2가 나왔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면요. 반응 후 분자수는 반응 전보다 감소했다. 네, 여러분들 세어보기만 해도 4개에서 3개로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1몰의 x2가 모두 반응하려면 2몰의 y2가 필요하다. 네,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다라는 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2하고 y2의 개수비가 1대2였으니까 얘네들은 x2가 1몰일 때 y2는 2몰이 여기 땡땡 2몰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해서 4번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번, 11번 이어지는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내용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난 게 이제 10번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 개수를 맞춰야겠는데 보면 나트륨 하나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소가 3개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생성물에 보면 질소 원자가 2개씩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3하고 2의 최소 공배수 6이죠. 6을 가지고 3개씩 묶으려면 얘가 2, 그리고 2개씩 묶으려면 얘가 3. 그러고 나서 보면 나트륨이 하나씩 2개 있고 그럼 여기도 니은에 2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합한 값은 당연히 7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보면요. 0도씨 1기압에서 질소, 여기서 질소라는 건 N2 기체를 얘기합니다. 얘를 6.72L를 얻는 데 필요한 NaN3의 질량을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상태를 한번 보시면요. NaN3 고체, 그 다음에 나트륨 고체, 그 다음에 질소만 기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개수비는 부피비와 같다라는 걸 쓰시면 안 됩니다.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다라는 것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11번 보면 N2가 6.72L를 얻고 싶어요. 그럼 얘 N2의 몰수 계산할 수가 있죠. 몰수는 얘 우리가 이제 비례식 세울 수가 있어요. 1몰일 때 0도씨 1기압에서 22.4L는 X몰일 때 얘가 6.72L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게요. 네, 요 정도는 저도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네, 계산기를 두들겼더니 0.3몰이 나왔습니다. 네, 단위 확인하세요. 몰수 찾았기 때문에 몰수 단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NaN3의 몰수 찾아야겠죠. 아까 얘네들의 몰수비가 2대3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NaN3 대 개수비 네, N2가 2대3이었다. 근데 이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NaN3의 몰수 대 N2의 몰수가 0.3몰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NaN3의 몰수는 0.2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다 구했네요. NaN3의 질량만 구하면 됩니다.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 되죠. 근데 얘 화학식량 보면 14 곱하기 3 더하기 23이니까 얘가 42이고요. 2개 더하면 65. 네, 65. 1몰당 65g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13g이 나오게 됐네요. 맞습니까? 네, 제가 사측연산을 할 때마다 조금 버벅버벅거리고 긴장이 되는데 답이 맞기를 바라고 만약에 답이 안 맞으면 풀이 과정이 이렇게 따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얘네들 다 이렇게 깔끔한 숫자로 주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면요. 12번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몰롱도를 묻죠. 근데 이 몰롱도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몰롱도는 화학 반응식 다음에 나오는 거여서 12번 문제는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등교 개학 전에 온라인 강의는 화학 반응식까지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끝냈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얘네를 하나하나 다시 복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숙제로 이제 몇 가지 문제들, 개념 확인부터 조금 응용 문제들까지 몇 개를 정리를 해서 그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거를 풀어보시고 이제 등교 계약했을 때 같이 그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그걸로 복습은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올릴 때 제가 저작권에 걸리면 안 되니까 비밀번호를 설정해 둘 거예요. 비밀번호는 8831입니다. 네, 이게 학교의 선생님 전화번호인데 이걸 가지고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비밀번호 입력해서 푸시고 그 다음에 그걸 수요일날 등교할 때 가져와서 우리가 화학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1단원이 되게 어려운데도 끝까지 잘 따라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네, 그러면 진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봐요.